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의 경험들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번째 선물이 당신의 존재를 풀어내야만 하는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것은 마침내 진정한 천재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존재의 패턴을 갖고 놀면서 그들을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부한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인 깨달음의 느낌을 가질 때 당신의 마음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할 욕구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모든 논리 공식이 무엇이든 증명하거나 반증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번 유전자 키 선물 이해. 안녕하세요. 골든패스 6기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4번 유전자 키 1번 라인의 날입니다. 카드 뉴스를 맡게 되면 종종 그 키에 관련된 이슈를 경험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키는 맡기 싫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실은 마음 뒤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거절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번 4번 유전자 키를 맡게 되었을 때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키라서 어떤 배움을 얻게 될까의 호기심과 두려움의 양가 감정 때문에 불안한 느낌과 함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기심과 두려움은 매 순간 삶을 대하는 저의 태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저의 차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번 라인의 영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열쇠다라는 점입니다. 삶의 모든 이벤트들이 가로막힌 문을 여는 열쇠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번 유전자 키를 읽으면서 작년 겨울부터 배웠던 조사성과 유전자 키 사이의 깨달음의 관점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유전자 키를 공부하며 펄스를 묵상하고 사건을 직면하고 이해함으로써 감정체들 안에서 걸려있는 조건화들을 해체시켜 갔지만 조사선의 핵심은 자신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면서 관할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나 자신의 본래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심리적인 문제를 직면하거나 포용하지 않고
내가 부처라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걸까라는 의구심에 휩싸였고,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패턴대로 행동하길 원하는 나를 보게 되기도 하며 때론 큰 불편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어 고쳐야 한다고 판단된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 상대방이 알아차리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카르마나 심리적인 기제가 잘못되어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지혜롭게 써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장단점이 맞물려 더 큰 관점에서 우주가 굴러가는 큰 사이클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법이 공하다라는 표현일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나의 의존적 성향이 남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협력하여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나에게 홀로 있는 힘을 키우게 했고, 나의 의존적 성향은 남편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자극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불안으로 인한 과한 도움과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극이 되고, 최근에는 거리를 두어 보자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며 적당히 도움을 받는 선과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존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한거에 참여하며 이 억눌린 감정이 분노가 되어 고군분투하는 것을 풀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잘못되어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며 건강하게 사용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진 단점이나 나약한 점들을 거부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지? 난 어떻게 하고 싶지? 나에게 매일같이 물어보고 그 결정에 확신을 담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 봅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뒷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이분법적인 두려움에 얼마나 쉽게 휘말리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분별심이 없다고 가볍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내적 결정권의 선택이 가진 가능성의 장이 열려 있다는 묘한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제로의 포인트에서 고요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늘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그간 배웠던 조사서는 내 안의 부처, 내 안의 신성, 즉 내적 결정권을 신뢰하도록 돕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40번 코어이자 소명이 깊게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뽑은 문구 중 복부한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인 깨달음의 느낌이라는 부분은 내적 결정권이라고 읽어보았습니다.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꼭 그래야 한다는 일들을 내적 결정권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봅니다. 매 순간 나의 세이크럴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코어에 힘을 주고 나의 결정에 온전히 내맡겨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하루는 어떤 배움을 주는지, 오늘 미해결된 과제가 내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다 보면 알아차림과 떠오르는 현상들의 하모니에
명상적인 일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니 삶의 배움 속에 어떤 것도 내가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도반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적어 내려간 글과 사진을 공유해보며 마칩니다. 오늘도 온전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